무주택자, 신혼부부들 청약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실제로는 굉장히 찔끔이에요. 그런데 미친듯이 오르는 서울의 아파트 값을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으로 가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길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는 이슈 레시피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정부가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주장과 다르게 집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죠.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안 사신 분들은 꼭 이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 레시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하나 볼게요. 부동산 하락 가능성 경고한 홍남기 내 집 마련 진중한 결정을 이라는 기사였어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4일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그동안 안정세였던 부동산 가격이 보궐선거 이후 수급보다는 호가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라는 기사가 5월 달에 나왔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집값의 하락에 대한 우려는 많이 얘기했죠. 자,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 대충 기사를 보면 뭐 사전 청약 물량이 62,000호가 나온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공급을 많이 해서 하락한 사례가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후에 1998년 전국 부동산 가격이 전년 말 대비 12% 정도 하락했고, 또 2013년도 뭐 8월까지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 정도 하락했다. 그러니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신문 기사에 나왔네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한 얘기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1, 2인 가구가 또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들 청약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뭐 특별 공급 물량이 뭐 30%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찔끔이에요. 실제 공급 물량은 한 전체 8%에서 한 10%대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 기준금리가 올라갔죠. 0.5에서 0.75. 근데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높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전 청약 확대하겠다. 근데 이 부분도 입주까지는 최소 5, 6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뭐 특히나 토지 보상에 대해서 더 지연이 될 거고요. 또 뭐 가계대출 억제하고 또 신규 택지 발표하고 이러한 것들이 뭐 정부에서 집값을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뭐 근거 이유였죠. 그런데 미친 듯이 오르는 서울의 아파트 값을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를 화면을 보면 전국의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 추이가 상승 곡선을 탔죠. 2019년도 1월에는 1,400 정도 했던 게 2021년도에는 뭐 2,300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지금 전국에 있는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러면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은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데이터를 보면 13년도 4월을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 평당 매매 가격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약 2천만 원 좀 안 된 1,9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서울은 21년 현재 8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는 서울은 3.3제곱미터당 약 4,60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4평 기준으로 13년도에는 6억 4천대 했던 게 21년인 현재는 15억 6천만 원대, 9억이 넘는 금액이 34평 기준으로 상승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15년도에는 10억 5천 정도 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어떻죠? 26억 정도가 훨씬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6년 만에 16억 가까이가 상승한 거죠. 자, 이건 비단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전세 가격은 또 이제 고공행진을 한 거죠. 17년도에는 서울 강남이 약 3.3제곱미터당 한 2,500 정도의 전세 가격이었는데 현재는 약 한 4천만 원대 정도 전세 가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4년 만에 전세 가격이 1,500만 원 정도
3.3제곱미터당 상승을 한 거죠. 이거를 다시 이제 34평형인 국민주택 규모로 한번 계산해 보면 18년도에는 8억 5천 정도 했던 전세 가격, 현재는 13억 6천 정도 계산상으로 되네요. 그럼 4년 만에 5억도 넘게 올랐다는 거죠. 강북도 마찬가지예요. 강북권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용산이 한 2,800대, 이게 뭐 34평 기준으로 한 9억 5천대 정도 될 거고요. 성동구도 2,700대 정도, 마포구도 2,600대 정도로 거의 뭐 한 9억대 이상의 가격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듯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가을 이사철과 서울 공급량 부족, 또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유세 나 많이 내는데 임차인한테 전세가 올려서 부담시켜야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집값은 안정적일까요? 일단 조건이 있겠죠. 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상향한다, 상향해서 이로 인해서 대규모 공급이 된다면, 근데 이 부분도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일단은 용적률을 상향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가 빨리 된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주를 해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인근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곳 역시도 전세가는 많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매매가는 또 오르겠죠. 4년 이후에나 소폭 집값은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3, 4년이 있어야 집이 완공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불가피하게도 2, 3년 정도는 용적률을 당장 상향해서 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되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양도세를 지금 현재 중과를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완화를 한다면, 그렇다면 시장에 물건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은 일단은 안정적으로 가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 이슈 레시피였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요, 카카오 플러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친구 추가를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기초, 정책, 이슈 이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채널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림 설정이나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번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